혹시 계피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평소에 계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톡 쏘는 알싸한 맛과 달콤한 맛을 내는 계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먹을 만큼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고, 특히 당뇨와 비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꾸준히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 식품입니다. 계피는 개수나무의 뿌리나 줄기 등의 껍질을 벗겨서 말린 것인데요. 후추나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라 할 만큼 기원전 4000년 전부터 미라의 방부제로 사용된 기록도 존재하는데요. 동의보감의 기록에 따르면 계피는 속을 따뜻하게 하며 혈맥을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고, 간과 폐의 길을 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온갖 약기운을 고르게 잘 퍼지게 해서 체내 염증을 제거하고 기력을 높여주는 강장식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혹시 계피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계피 종류에도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카시아 계피는 중국 계피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카시아 계피는 수정과나 계피 사탕의 맛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반면에 시나몬이라고 불리우는 실론 계피는 스리랑카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서양에서 음식이나 음료에 토핑처럼 뿌려 먹는데요. 매운맛보다 달콤한 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커피에 카푸치노나 카페라떼에 뿌려 먹는 시나몬 가루가 바로 실론 계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계피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계피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계피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계피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계피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피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당뇨에 매우 좋습니다. 당뇨병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 계피가 당뇨 예방에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계피 속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크메린이라는 성분입니다. 당뇨병 환자 50명을 12주 동안 하루에 3번씩 계피가루를 먹였는데요. 연구 결과 계피가루를 먹은 환자의 경우 식사 후 포도당 수치가 떨어졌고 탄수화물을 몸속으로 흡수하는 대사작용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계피차를 끓여 드시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다이어트와 내장지방 감소에 매우 좋습니다. 볼록 나온 올챙이배와 내장지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내장지방은 만성염증의 근원으로 운동을 해도 쉽게 빠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8개월간 매주 17km씩 조깅을 했는데도 내장지방이 빠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식단 관리가 필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내장지방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시나말데하이드라고 부르는 성분이 지방세포에 저장된 지방의 연소를 촉진시켜서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계피의 향과 맛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씩 식후에 계피차를 끓여 드시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체내 염증을 싹 없애줘서 관절염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그리고 비염 등의 염증성 질환에 잘 걸리는데요. 이럴 때 계피를 드시면 염증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에는 함염작용을 하는 실리카와 카페실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속의 염증을 없애주는데요. 계피 속의 카페실산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함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 속의 염증의 원인이 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세포 손상을 예방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꿀에 계피가루인 시나몬을 뿌려 먹거나 계피를 생강이나 대추와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면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소화기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옛적부터 우리나라는 계피를 가지고 수정과를 만들어 많이 먹곤 하는데요. 계피는 매운맛의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비장이나 위장을 따뜻하게 해서 뱃속의 찬 기운으로 인한 복통과 두통, 그리고 딸꾹질 등의 치료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가웠던 신장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위염 등의 염증을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따뜻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위를 보호해줍니다. 이로 인해 매번 위염이나 속쓰림이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수정과를 드시거나 계피차로 끓여서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의 놀라운 효능 중 다섯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계피 속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 수치를 낮춰주고 심혈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 속의 폴리페놀은 항산화 성분으로서 몸속에서 산화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폴리페놀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손발저림 같은 관절통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잔 정도 계피와 더불어 생강과 대추를 같이 끓여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피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K와 칼슘 성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라 할지라도 계피차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계피와 토마토를 같이 먹을 경우 위산 과다 분비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는 산도가 높아서 소화를 촉진하지만 계피는 따뜻한 성질로 인해 위장의 열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같이 먹으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장에 자극을 주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위염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토마토와 계피는 되도록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뇨와 비만 예방에 좋은 계피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계피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뼈의 밀도를 높여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우유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단백질은 근육을 더욱 짱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식품인데요. 이렇게 건강에 필수인 우유를 계피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계피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인 위장에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피가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 성분이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소화를 돕고 장 기능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유를 드실 때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계피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계피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를 탱탱하고 촉촉하게 도와주며 항산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레몬이라 할지라도 계피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레몬은 산도가 높아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계피와 같이 먹으면 위장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차에 시나몬 가루를 뿌려 먹거나 레몬과 계피를 함께 차로 드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계피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꿀은 자연적인 항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고 천연 당분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이나 면역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계피가루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꿀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꿀의 천연 당분으로 인한 고혈당이 걱정돼서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계피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크메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꿀에 계피가루를 뿌려 드시면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50명이 12주 동안 하루에 3번씩 계피가루를 먹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사 후 포도당 수치가 떨어졌고 탄수화물을 몸속으로 흡수하는 대사작용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계피가루의 크레린 성분이 당 수치를 정상화시켜주기 때문인데요. 꿀을 먹을 때 시나몬 가루를 뿌려 먹거나 계피차에 꿀을 타서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곶감입니다. 곶감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촉진시켜 변비 예방에 좋고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기침이나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곶감을 먹을 때 계피차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계피가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혈관 속 노폐물을 싹 없애주는데요. 곶감을 같이 먹으면 곶감의 식이섬유가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장 속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동시에 염증까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피차를 드실 때 곶감을 같이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향을 내는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슈퍼푸드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자 신들의 식량으로 불릴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설탕이 100% 당으로만 이루어진 것과 달리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비타민, 미네랄, 수분 등으로 채워져 있어 단맛을 내면서도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천연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 날 꿀물이 국민 숙취 해소 음료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천연 항생제, 천연 피로 회복제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진 꿀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탁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꿀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꿀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꿀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도 한 개씩 꼭 남겨주세요. 이제부터 꿀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꿀과 최악이 되는 경우 3가지와 꿀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강력한 항균과 항염작용에 매우 좋습니다. 꿀이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강력한 항균 작용 때문인데요. 꿀 속에는 천연 과산화수소와 항균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특히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 때 꿀을 먹으면 효과가 빠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꿀이 기침 억제의 일반 기침약만큼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침약의 핵심 성분인 덱스트로메토판보다 소량의 꿀이 기침의 증상과 빈도를 완화하는데 훨씬 더 좋다는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특히 메밀꿀의 경우에는 잦은 기침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환절기마다 목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은 값비싼 기침약 대신 천연 항생제인 꿀을 활용해 보세요. 또한 꿀의 항염작용은 단순히 목감기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처 치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고대부터 화상이나 상처 부위에 꿀을 발라 치료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효능이 굉장히 뛰어난 식품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약이 귀했던 시절에 베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꿀을 발라서 상처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의학적으로 사용되어 온 천연 항생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꿀은 상처 부위의 염증을 줄이고 세균 감염을 막아주며 새로운 조직이 빠르게 재생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꿀은 감염된 상처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살짝 긁히거나 가벼운 상처에 꿀을 바르면 회복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는 꿀 속에 함유된 프로폴리스라는 천연 항생 물질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꿀이 만들어내는 과산화수소 성분이 항균 작용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감기나 염증으로 고생하신다면 하루에 한 2스푼 정도씩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목의 통증이 완화되고 기침이 멈추며 몸속의 염증이 싹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목 안의 염증이 빠르게 가라앉고 목이 편안해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약국에 가서 항생제를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부작용 걱정도 없는 천연 치료법입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과 피로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꿀은 천연 에너지 음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꿀 속의 포도당과 과당은 단순당으로 소화 과정이 필요 없어 섭취 후 15분에서 20분 내에 혈액으로 바로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위와 장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야 에너지로 바뀌는데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꿀에 함유된 포도당과 과당은 이미 단순당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복잡한 소화 과정 없이 몸속으로 쏙 들어가서 바로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갑자기 기력이 떨어져 몸이 떨릴 때 꿀 한 스푼만 먹으면 금세 에너지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밤새 공복이었던 우리 몸에 꿀물이 들어가면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뇌와 근육에 에너지가 공급되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신경계와 근육의 피로 회복을 도와주며 미네랄 성분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꿀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 성분은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운동 후나 육체 노동을 한 후에 꿀을 섭취하면 근육통이 빠르게 회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꿀물이 숙취 해소에 좋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꿀의 과당이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고 손상된 간세포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면서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데 꿀의 과당 성분이 이 독성 물질을 빠르게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숙취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대신 천연 피로 회복제인 꿀 한 스푼을 드셔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카페인의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소화 촉진과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꿀은 천연 소화제로도 불리는데요. 꿀에 함유된 효소들이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주고 특히 꿀의 올리고당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시켜줍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아침 공복에 꿀물을 마시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익균은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고 유해균은 나쁜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은 늘어나면서 장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꿀 속의 올리고당이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과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이들을 빠르게 증식시켜줍니다. 꿀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고 동시에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여 설사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이런 작용을 정장작용이라고 하는데 변비와 설사를 모두 완화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장의 기능이 약해져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면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배변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도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꿀이 좋은 이유는 꿀이 위 점막에 보호막을 형성해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쓰리고 불편한 것은 위 점막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꿀을 먹으면 손상된 위 점막이 빠르게 회복되고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복통이나 위궤양 등 위장병 개선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위산 역류가 심한 경우에는 꿀의 당분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장이 예민한 분들, 그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신 분들은 식사 전후에 꿀을 한 스푼씩 드시면 소화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따뜻한 우유에 꿀을 섞어 하루에 한두 번 마시면 장 건강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면역력을 최고로 높여주는데 매우 좋습니다. 꿀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데요. 꿀의 항균 작용과 면역력 강화 효과가 합쳐져 외부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는데요.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럴 때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몸을 지키는 방어력이 강해지는 것인데요. 꿀에 들어있는 비타민 B 복합체와 비타민 C 성분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서 감기를 예방하고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꿀은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데요. 아플 때 차 한 잔에 꿀을 한두 스푼 넣어 먹으면 빠르게 회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꿀 속의 항균성 성분이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우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꿀의 놀라운 효능 중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에 매우 좋습니다. 꿀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늦춰주는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찌꺼기 산소로 매번 숨 쉴 때마다 마시는 공기 중에 산소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이 중에 2% 정도가 활성산소로 바뀌면서 몸속의 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쇠붙이가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녹이 쓰는 것처럼 사람의 세포벽에도 활성산소가 자주 노출되게 되면 산화가 일어나면서 체내 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암 등의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피부 노화만이 아니라 뇌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암 등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꿀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이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요.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꿀 한 스푼씩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꿀 속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을 젊게 유지시켜주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경우는 바로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꿀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꿀이 설탕보다 건강하다고 해서 당뇨병이 있어도 마음 놓고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꿀이 설탕보다 건강에 좋은 것은 맞지만 결국 꿀도 당분이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꿀의 포도당과 과당은 흡수가 빠른 단순당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 속의 포도당이 높아진 병을 말하는데요. 피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류가 막히게 되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의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꿀을 먹어도 우리 몸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서 혈당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데요.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꿀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꿀 한 스푼에는 약 64칼로리가 들어있고 설탕 17g과 마찬가지인데요. 꿀 100g당 300칼로리 정도로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꿀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치솟으면서 당뇨병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꿀이 설탕에 비해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뇨병 환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꿀도 결국은 당분이기 때문에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만약 당뇨병이 있으신데 꼭 꿀을 드셔야 한다면 의사와 상담 후 소량만 섭취하고 혈당 수치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복에 꿀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 식사 후에 아주 적은 양만 드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하루에 한 티스푼 이하로 제한하시고 꿀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혈당을 측정해서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꿀보다는 혈당에 영향을 덜 주는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거나 의사가 권장하는 당뇨병 환자용 식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드릴 꿀이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꿀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꿀에는 미량의 꽃가루가 포함되어 있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꿀은 벌들이 꽃을 돌아다니며 꽃의 꿀을 모아서 만드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꽃가루가 꿀 속에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꽃가루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봄철이나 가을철처럼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의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재채기가 멈추지 않거나 눈이 가렵고 콧물이 줄줄 흐르는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은 꿀을 드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꿀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피부 발진, 붓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목이 붓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 꿀을 드시는 분이라면 소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꿀 한 스푼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 보시면서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꿀을 먹은 후에 입술이나 혀가 부어오르거나 목구멍이 가렵고 따가운 느낌이 든다면 즉시 꿀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심해진다면 이는 알레르기 반응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숨쉬기가 힘들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구급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또한 어떤 꿀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가공을 많이 거친 꿀보다는 천연 벌꿀에 꽃가루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정제된 꿀을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을 하신 후에 꿀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인데요.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 본인이 어떤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그 꽃의 꿀은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 무턱대고 꿀을 드시기보다는 본인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말씀드릴 꿀이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 환자도 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꿀이 천연식품이라고 해서 고혈압이 있어도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압력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 벽에 무리가 가해져서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야 합니다. 문제는 꿀의 과도한 당분 섭취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꿀은 100g당 약 300칼로리로 칼로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설탕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매일 꿀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면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혈압은 약 1정도씩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체중과 혈압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꿀을 많이 먹어서 체중이 늘어나면 심장이 더 많은 피를 온몸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소개해드릴 꿀마늘의 경우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지만 장기간 과다 섭취하시면 혈압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꿀마늘을 만들 때 마늘을 꿀에 흠뻑 담그게 되면서 꿀의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5쪽 정도가 적당한데 맛있다고 해서 10쪽 이상 드시게 되면 꿀도 함께 많이 섭취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꿀을 드실 때는 하루 권장량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데요. 하루에 1티스푼에서 2티스푼 정도, 그러니까 10g에서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꿀의 건강상 이점은 누리면서도 체중 증가나 혈압 상승의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꿀을 드시면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에서 혈압계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시면서 본인의 혈압이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꿀을 먹기 시작한 후에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꿀 섭취량을 줄이시거나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좋은 꿀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꿀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마늘입니다. 꿀과 마늘은 환상의 조합인데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마늘은 알리신 성분으로 강력한 살균 작용과 항암 효과를 자랑하지만 특유의 알싸한 맛과 냄새 때문에 많이 먹기가 어렵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으면 입안이 얼얼하고 위장도 자극을 받아서 속이 쓰린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생마늘을 먹으면 위에 부담이 가서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꿀을 곁들이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첫째, 꿀의 달콤함이 마늘의 알싸함을 잡아줘 먹기가 훨씬 편해지는데요. 생마늘 특유의 자극적인 맛이 꿀의 부드러운 단맛으로 중화되면서 목 넘김이 편안해지고 위장에 주는 자극도 줄어들어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영양학적 시너지입니다. 꿀 속 티아민 성분과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만나면 강력한 피로 회복 성분인 알리티아민으로 재탄생하며 체내 흡수율이 무려 최대 20배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은 고급 영양제나 연예인들이 자주 맞는 마늘 주사의 핵심 성분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마늘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꿀마늘을 만들어 드시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기력이 떨어져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천연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마늘 만드는 법은 간단한데요. 마늘을 10분간 찐 후 물기를 제거하고 밀폐 용기에 넣은 다음 꿀을 부어 일주일 숙성시키면 됩니다. 마늘을 먼저 찌는 이유는 생마늘의 강한 자극을 줄이고 소화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함인데요. 찌는 과정에서 마늘의 매운맛은 줄어들지만 건강 성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마늘에서 나온 성분이 꿀과 섞이면서 꿀도 마늘 향이 배고 마늘도 꿀의 단맛이 배어서 먹기 훨씬 좋아지는데요. 하루 5쪽 정도씩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감기 예방을 위해서나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을 때 꿀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보약을 따로 지어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꿀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꿀과 무는 기침, 가래, 기관지 건강에 최고의 조합인데요.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목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천연 기침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딱 붙어있던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뱉어낼 수 있게 하는데요. 기침을 할 때 가래가 목에 걸려 있으면 더 기침이 심해지고 목도 아픈데 물을 먹으면 이 가래가 부드러워져서 쉽게 배출되면서 기침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관지 속 세균을 제거해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환상의 궁합이 완성되는데요. 무가 목 통증을 완화하고 해열 작용을 할 때
꿀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기침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폐염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는 가래를 배출시켜주고 꿀은 염증을 잡아주면서 둘이 함께 기침을 빠르게 멈추게 해주는 것이죠. 특히 무 껍질에는 비타민C가 무속보다 무려 10배나 많이 들어있어 천연 비타민으로 불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무를 깎을 때 껍질을 두껍게 벗겨내시는데 사실 무 껍질에 영양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껍질째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무 껍질의 비타민C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무꿀즙 만들기는 더욱 간단한데요. 무를 껍질째 깨끗이 씻은 후에 얇게 채 썰어 유리병에 넣고 꿀을 부어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무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진한 무꿀즙이 우러나옵니다. 이때 무를 얇게 채 썰수록 무의 성분이 꿀 속으로 더 빨리 우러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늘게 채 썰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만든 무꿀즙을 따뜻한 물에 한 티스푼씩 타서 하루 3번 마시면 며칠 만에 기침이 신기할 정도로 잦아들고 지쳐있던 기관지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무꿀즙을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면 목의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기침이 멈추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데요. 감기약의 부작용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기관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앞으로 감기로 기침이 심하실 때는 약국에 가시기 전에 먼저 무꿀즙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그럼 3번째로 추천드리는 꿀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생강과 계피입니다. 꿀과 생강, 계피의 조합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트리오인데요.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천년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강과 계피는 모두 따뜻한 성질을 지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요. 신기한 것은 생강과 계피가 몸의 서로 다른 부위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생강은 위장과 폐, 기관지 등 몸의 위쪽을 따뜻하게 해주고 계피는 다리와 관절 등 몸의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온몸이 골고루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손발이 차갑고 저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생강과 계피를 꿀과 함께 드시면 막혔던 혈관이 뚫리면서 따뜻한 피가 손끝 발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에서 관절염 환자 200명에게 매일 아침 공복에 꿀과 계피가루를 섞어 먹게 한 결과 단 일주일 만에 173명의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관절염이 호전되었습니다. 걷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들도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계피 속의 항염 성분과 꿀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서 관절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신 분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관절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우유 속 칼슘과 트립토판이 꿀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골다공증 예방과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트립토판은 숙면을 돕는 성분이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자기 전에 꿀 생강 계피 우유를 드시면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습니다. 허니 진저 라떼는 만들기도 간단한데요. 데운 우유 1컵에 생강청 1스푼, 꿀 1스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면 완성입니다. 생강청이 없으시면 생강을 얇게 저민 것을 우유에 넣고 끓여도 되는데요. 이렇게 만든 허니 진저 라떼를 특히 아침에 마시면 체온과 신진대사가 올라가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과 혈액순환을 위해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몸에 좋은 꿀을 더 신선하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잘 고르는 방법과 보관법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알아도 가짜 꿀을 사용하면 소용없는데요. 시중에는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꿀을 천연 벌꿀처럼 속여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천연 벌꿀을 고르려면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식품 유형의 벌꿀 또는 천연 벌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꿀 함유 식품이라거나 가공꿀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진짜 천연 벌꿀이 아니라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섞인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탄소동 유원소 비율을 체크하세요. 천연 벌꿀로 인정받으려면 이 비율이 마이너스 22.5% 이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7.5%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진짜 천연 벌꿀입니다. 이 숫자가 마이너스 22.5%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10%라고 되어 있다면 설탕을 먹인 사양꿀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가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요. 천연 벌꿀은 벌들이 자연에서 꽃꿀을 모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른 제품들에 비해 너무 저렴한 꿀이 있다면 천연 벌꿀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꿀의 색깔과 향을 확인하세요. 천연 벌꿀은 어떤 꽃에서 채취했느냐에 따라 색깔과 향이 다른데요. 아카시아 꿀은 투명하고 밝은 색이며 밤꿀은 진한 갈색을 띱니다. 또한 천연 벌꿀은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데 만약 인공적인 냄새가 나거나 아무 향도 나지 않는다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꿀을 잘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꿀은 16도 이상의 상온에서 보관해야만 결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냉장고에 넣어두시는데 이렇게 하면 꿀이 하얗게 굳어서 결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정화된 꿀도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먹기 불편하고 숟가락으로 떠내기도 힘들어지는데요. 만약 꿀이 굳었다면 따뜻한 물에 꿀병을 담가서 녹이시면 됩니다.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뚜껑을 꼭 닫아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요. 꿀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뚜껑을 열어두면 공기 중의 수분을 빨아들여 묽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속 용기보다는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꿀의 산성 성분이 금속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